그러면은 1월 25일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이름 기억했어요. 아 그러네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다들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인덱스 채널의 엘리먼트, 그러니까 프로파일, 그리고 뭐 배너, 인트로, 아우트로 싹 다 와. 바꿨습니다. 1년에 근데- 한 번씩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연말에 다들 이제 맞아요. 회사 같은 데나 그런 데들도 다 이렇게 쉬어가다가 이제 다시 새로 이렇게 개장하잖아요. 자 이제 일하자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저희 채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매년 이렇게 바꾸고 싶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keep it fresh 하려고. 그래서 아예 그 용도로 공사 중 프로파일이랑 공사 중 배너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까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딱 크리스마스부터 한 새해까지 그동안 이렇게 지금 레노베이션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데요. 근데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그 공사 중 그건 하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막 바꾸잖아요. 그 푸사도 많이 바꾸고 진짜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게 다시 엄청 적응됐다가 언제 뭐 이랬지 하듯이 쫙 가다가 또 갑자기 바뀌면 막 확 너무 새롭고 맞아요. 진짜 독특해요. 그거. 예전 거 보면은 막 또 그게 굉장히 서러한 체인지잖아요. 맞아요. 뭐 1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몇 년씩 해온 유튜버들한테는 1년마다 조금씩 그래주얼한 체인지가 쌓여서 한 5년 6년 전만 보면 뭔지 기억나는데 또 막상 그때는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아웃데이트돼 보이고 그때 아무렇지 않게 봤던 영상들이 막 화질이 되게 낮아 보이고 맞아요.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저 어렸을 때 본 영상들도 유튜브 초창기니까 막 1080p도 4K는 고사하고 1080p도 아닌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720p 이렇게 올라왔던 영상들도 그때는 막 화질이 너무 구리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스탠다드로 보면은 720p로는 영상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720p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 제 채널에 아마 첫 번째 영상이 360 있고 480 있는 것 같아요. 네. 360p, 480p, 720p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제 첫 번째 영상이 아니에요. 더 낮아요? 240p입니다. 네. 근데 영상의 발전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와. SD 화질이 뭔지 알죠? 알죠. 하정우는 알죠. 알 것 같은데. 스탠더드 데피니션 알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HD라고 하는 말이 하이 데피니션이고 Full HD, FHD가 Full HD, 4K는 이제 울트라 이제 HD. 세로 픽셀이에요. 네, 울트라 맞아요. UHD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SD 화질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게 스탠다드였는데 지금은 이제 쓰이지 않는 화질이 됐죠. 거의 그냥 올린 영상 다운스케일 할 때만 표현하는 그런 사실 더 맞아요. 스탠다드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사실 MK HD도 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MKBHD 채널도 그때 당시에는 뭔가 HD가 최고여가지고 그 생각으로 HD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HD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에 4K도 약간 8K가 많이 도전적인 그게 되었고 그러죠. 맞아요. 유튜브에서 AK가 지원이 되죠? 돼요. 아마도. AK 지원되고 삼성 TV가 8K TV들이 있어서 8K 재생되고 그리고 요즘 그 유튜버들 보면 다 8K로 촬영하고 이제 4K로 렌더링을 하거나 좀 크롭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맞아요.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이엔드 카메라, 완전 하이엔드 카메라들, 소니나 캐논에서 내놓는 카메라들은 비디오를 거의 8K는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4K 딱 처음 나왔을 때 그때처럼 조금 발열 있고 조금 오래 못 찍어도 그래도 이만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카메라들 내고 아이폰에서도 테크니컬리 8K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4K만 돼요. 4K만. 4K까지가 네. 맥스인가요? 맞아 그랬던 것 네. 같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얘기 나오긴 할 건데 근데 아이폰에서 4K 많이 찍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버그 아닌 버그가 있는데 뭐 이따 그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은 그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또 완벽한 세그웨이네요. 본의 아니게. 와우. 맨날 텐치트만 잘하다가 갑자기 세그웨이 잘하니까 좀 이상하네. 텐전트가 있으면 세그웨이가 있어야겠죠. 세그웨이를 잘하니까 텐전트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저번 주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새해가 되면서
각 회사들 좀 유명한 회사들 유튜브, 페이스북, 뭐 아이폰 같은 회사들 아이폰이 회사 이름이 아니죠. 애플 같은 회사들한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정 씨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애플에게 원한 게 버그 좀 고쳐달라. 버그 수십 개 지금 안 고친 지 너무 오래돼서 수십 개가 깔려있는 이 버그들 짜잘한 버그들 짜잘하지만 일상에서 계속 느껴져서 계속 신경을 긁는 그런 버그들을 좀 고쳐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완전한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저희처럼 테크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평소에 내가 뭐 잘못 쓰고 있나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버그인지를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본인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진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쉬는 날이고 저희가 녹화를 저번 주에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직 그것도 편집을 다 못한 상태라서 오늘도 저번 주에 그랬던 것처럼 좀 짧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 이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에피소드가 하나로 녹화가 끝날지 아니면 두 개로 나눠질지는 이제 녹화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뭐 적어오라고 숙제를 드리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하정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리스트가 있나고 리스트 있으면은 이야기할 수 있게 적어오라고 했는데 리스트가 있나요? 네, 옆에 적어 왔고 이게 쓰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진짜요? 뭐였지? 이틀 전인가 처음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거. 그래서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쓰기 시작했는데 촬영 날짜를 정하면서 만약에 이게 너무 빨리 촬영해버리면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줄 알아. 근데 제가 이게 안 줄어요. 매일매일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게 약간 다 쓴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리스트가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 리스트도 쓰기 시작했고 저도 아이폰, 맥 이렇게 있어요. 아이폰, 맥 전체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약간 이건 버그는 아닌데 조금 바라는 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버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꼭 버그가 아니더라도 답답한 거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생각난 게 뭐냐면은 페이스타임에 쉐어 플레이를 하면은 화면을 비율을 다르게 써야 되니까 페이스타임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타임 원래 하면 얼굴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오잖아요. 그 계속 근데 바뀌어요. 쉐어 플레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네모로 정사각형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쉐어 플레이를 꺼도 그 네모로 계속 유지가 돼서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쉐어 플레이를 한번 하고 나면은 페이스타임을 끄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 업데이트에선가 페이스타임을 고쳐줬어요, 애플이. 그래서 쉐어 플레이를 딱 껐는데 갑자기 화면이 네모에서 다시 이렇게 세로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여자친구랑 이거 고쳤네, 얘네가 의외로 이런 거를 고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쉬운 점들을 저희가 사용자로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게 아마 보이는 것만 답답하지 실제로 상대방에도 그 얼굴이 그렇게 나오나요? 네네네네. 상대방한테도 서로 모두의 화면이 그리고 페이스타임 여러 명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 네모로 바뀐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화면이 이렇게 커지고 안 하고 있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누가 얘기하면 또 앞으로 순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화면 이렇게 길게 쓰면은 좀 배치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쉐어 플레이는 제 맥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페이스타임이 비율이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페이스타임 하다가 이제 PIP로 픽처 인 픽처로 넘기면 그때도 비율 바뀌고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으로 하는 맞아요. 아이폰끼리 하는 거랑 이런 것도 다르고 이게 세로로 하냐 가로로 하냐에 따라 또 이게 맞아요. 단순히 이게 바뀌는 게 뭔가 규칙적이지 않고 맞아. 애플만의 뭔가 있거든요. 근데 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저도. 하다가 뭐 됐나 보지 하고 맨날 달라서 약간 그 좀 특이한 그게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맥으로 페이스타임 할 때도 있고 지금 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카메라를 달아서 이 카메라는 이제 4K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컴퓨터 맥북으로 보내서 이 상태로 페이스타임 할 때도 있는데 이때도 막 저희끼리도 해본 적 있잖아요. 막 옆으로 돌려갔다가 다른 사람이 아이폰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돌리고 뭐 너 돌렸어?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돌리고 조금 헷갈리고 조금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인덱스 채널을 위한 완벽한 영상인 것 같은데요. 연구해보시고 정확히 그 원인을 알아내서
아, 네. 그걸 연구하기보다는 그걸 좀 직관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쪽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야, 애플은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네. 이유는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놓는 약간 이유가 있어요. 뭔가 대중적인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쓸 것 같아서 뭔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가끔 그게 모를 때가 있죠. 뭔지 도대체. 그러면은 아이폰에 있는 버그 혹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부터 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최고 넘버원 아이폰 버그 생각나면 이거 좀 개인적인 거긴 해요. 저한테만 좀 크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잠금 화면 상태에서 카메라 앱을 들어가려면 아이폰에서는 단순히 스와이프만 하면 되잖아요. 쑥 이렇게 밑에 이거 눌러서 포스 터치 말고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쓱 저는 이거를 아이폰 6s 업데이트 된 순간이 있었는데 저도 그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진짜 잘 쓰는데 가끔씩 그걸 했을 때 카메라가 그냥 검정 화면인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가 맞아요. 안 켜지고 그냥 블랙. 이러면 다시 그냥 잠금했다가 다시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잠금을 풀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잠금이 바로 풀리지도 않지. 그러고 카메라 앱을 멀티태스킹을 들어가서 한번 카메라 앱을 꺼줘야 되고 그러고 다시 카메라 앱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스와이프라는 것은 그 순간 빨리 촬영하고 싶어서 타닥타닥 하는 건데 제가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나가다가 뭔가 길거리에서 흥미로운 게 보이면 빨리 찍는 그쵸. 거 좋아하고 뭐 저는 그런 걸 재밌게 찍는 편이어가지고 매일 진짜 하루에 10번씩 이용하는 기능인데 그 안 될 때 빡이 돌죠. 그렇죠. 하중은 기록 덕후니까. 근데 사실 그러라고 넣어놓은 거가 맞긴 하죠. 이제 아이폰 화면에 그쵸. 보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급할 때 써야 하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플래시라이트랑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이제 플래시라이트는 갑자기 어두운 곳에 빠졌을 때 이 조금이라도 밝은 밝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이 플래시라이트를 왼쪽에 둔 거고 반대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진짜 1초, 2초 만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바로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 이렇게 꺼내서 찍으라는 이유에서 넣어놨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빡이 치고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 페이스타임 콜을 걸거나 전화를 누구한테 하거나 아니면 저는 메시지를 시리한테 시켜서 많이 시키거든요. 시리한테 누구 전화해줘, 누구 뭐 해줘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원래 그냥 그건 잠금 없이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거 하려면은 똑같은 건데 그냥 평소에 멀쩡하게 하다가 가끔씩 그거 하려면은 잠금을 해제하셔야 돼요. 잠금 해제하라고. 갑자기 아무것도 평소에 안 물어보다가 갑자기 그냥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터치 아이디가 있을 때는 아이폰을 열 때 옆에 있는 화면 아니고 앞에 홈 버튼 있을 때 홈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여는데 그럴 때는 생각도 안 하고 지문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페이스타임이 supposedly 그것보다 더 seamless한 익스피리언스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년째 그 seamless한 인식을 지금 야외에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애플워치로 여는 거를 추가를 해주긴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이것도 사실 저는 아직은 조금 피니키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네. 이거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되게 자질구레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좀 약간 삐걱대요. 불안정? 좀 불안하고 삐그덕대요 가끔씩. 무슨 기준인지 모를 때도 있고 매번 100번 하면 100번 바라지도 않고 97번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플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기 시작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섭섭하죠. 제가 6S를 작년에 12 프로 맥스로 갈아타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배터리 문제 말고는 핸드폰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진짜 이런 버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넘어오니까 핸드폰은 너무 몇 년, 6년이 지나서 더 뭐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불편함들이 더 생기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생각났어요. 표현 생각났어요. 피니키하다, 조악하다. 좀 조악해요. 뭐 저 하나 있는데 제 거 계속 할까요? 그냥. 저는 오늘 바로 안 그래도 저희 아이폰이 오늘 이 에피소드 녹화하려는지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오류를 겪었는데
홈 화면이 오. 있잖아요. 보통 홈 화면을 세팅을 하면은 이거는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를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앱 서랍이 나오고 맨 왼쪽으로 가면은 그 위젯들 본인이 설정해 놓은 위젯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이 위젯 양쪽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화면만 나오고 홈 화면 2개만 나오고 넘기려고 하면은 홈 화면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2개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홈 화면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앱을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좌우에 있는 화면만 갑자기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핸드폰을 잠갔다가 열었다가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거랑 관련된 비슷한 버그가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앱 라이브러리. 네, 네. 앱 라이브에서 여기 위아래 스크롤이 있고 좌우 스크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위아래 스크롤이 안 먹히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위아래 스크롤을 해도 좌우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좌우로만 스크롤이 인식이 돼가지고 밑으로 못 내려가는. 그래서 밑에 있는 앱을 못 쓰는. 근데 이게 근데 저도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앱 라이브러리에서는 아니었고 유튜브 앱 안에서 갑자기 그냥 스크롤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위아래로. 맞아요. 그 유튜브인지 아이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그 생겼을 때 지오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껐다 키는 거죠. 껐다 키는 게 완전 껐다 켜요? 아니면 그냥 락 했다가 그냥 다시 풀어보고 그래요? 락이 먼저일 것 같아요. 락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의 순서가 있는 거죠. 약한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 또 마지막까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합시다 이래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껐다 키는 걸로. 그래서 안 되면은 그래서 안 풀리면은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죠.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그 이유가 저도 이제 락을 했다가 그냥 다시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앱을 껐다 켜보거든요. 이제 멀티태스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해보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또 2개 버그가 있는데 뭐부터 시작하지? 그 멀티태스킹 그거부터 할게요. 그게 아이폰은 원래 저는 옛날에는 끄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앱들을 하나씩 다 꺼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좀 그래요. 그게 안 좋다고들은 하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배터리 소모에 차이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오히려 껐다가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켜고 이러면 확실히 소모가 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버그가 있는 게 분명히 껐거든요. 근데 안 꺼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카카오톡을 QR 코드 할 때 이 QR 코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카카오 이게 멀티태스킹 들어가서 올리면 이제 카카오 없어지잖아요. 그쵸, 실행이 종료돼야죠. 종료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원래 카카오 아이콘을 딱 누르면 이제 새로 재시작돼야 되는데 아까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켜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겪었는데 저도 똑같은 거 겪어서 카카오 QR 체크인이 빡쳐서 토스 체크인으로 바꾼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그냥 버벅거려서 아예 막혀버릴 때가 있고 막혀버려서 다시 끄고 다시 켜야 되는데 그냥 그 화면이 그대로 나와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카카오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아이폰의 앱 끄는 거에 그거예요. 이걸 올렸을 때 이게 확실히 끄는 걸로 인식되지 않고 그 화면에는 당연히 이 앱이 사라졌는데 뭔가 뒤에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얘는 아직도 캐시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렀을 때 멀티태스킹에서 진짜 빨리 하고 빨리 키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올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이 뜨긴 하는데 1초 후에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새로 켜지는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가끔씩 이게 껐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누르는 경우가 생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앱을 할 때도 이러는 거예요. 카메라를 껐는데 카메라 앱을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검정 화면이 있고 다시 앱이 새로 켜지지 않는 빡침이 그냥 빡침에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맥이랑 아이폰을 처음 썼을 때 제가 느낀 기분이었는데 아이폰하고 맥의 공통점은 그 OS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끄는 걸 안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핸드폰을 쓰면은 모두 그 멀티태스킹 화면에 들었을 때 모두 지우기라는 게 있고 윈도우 컴퓨터를 쓸 때도 창들이 그냥 닫으면 바로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맥이랑 아이폰을 처음 쓰면은 느끼는 것들이 OS가 그거를 훨씬 더 선호해요. 그 한번 썼던 앱을 그대로 켜놓는 걸 훨씬 선호한다고 맞아요. 느껴요. 그래서 X 누르는 것도 그래서 안 꺼져. 엄청 그 모든 걸 지우는 과정이 아이폰도 그걸 다 지우려면 모두 지우기
그러니까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모두 지우기 옵션이. 모두 지우려면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 없애줘야 되고 하나씩, 맥 같은 경우에도 앱을 쓰고 있다가 그냥 닫기를 누르면은 닫힌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하얀 점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백그라운드에서 맞아요. 돌아가고 있고 아예 해버리려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뭐 종료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커맨드 Q를 누르다가. 근데 손쉽게 지금 다 리프레시해서 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어. 그거를 너네가 할 거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훨씬 너한테 이런 선택지를 주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너한테 뭐가 그쵸.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리프레시 하지 말고 그냥 냅둬.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할 거면은 잘 관리를 해주던가 그거를 제대로 관리 리프레시 그쵸. 그 안에도 되게 잘 해놔야 되는데 안 될 때 이제 짜증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전에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가 워낙 최적화가 잘 돼 있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리프레시도 잘 되고 그랬으니까 별말이 없었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프레시 할 선택권도 잘 리프레시를 어렵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또 프로 맥스를 써서 제가 알기로 램이 6기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안 꺼도 진짜 가끔씩 놀랄 때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 쓰는 앱인데 아직도 일주일 전에 썼던 게 그대로 있고 할 때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그전에는 램이 너무 짰죠. 적어가지고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그 뒤에 다 켜놔도 결국에 그 앱 킬 때 다시 켜지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약간 신기한 거 있는데 아마 이거 지오도 해보지 않았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핸드폰이 저희가 주로 세로로 쓰잖아요. 세로로. 근데 가끔씩 가로로 쓰면 실험해본 결과 가로인 상태에서만 느끼는데 나오는데 가로로 했을 때 똑같이 이게 멀티태스킹을 하면 그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앱들이 샥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라라라 그 뭐라고 하지? 그 커서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씩 그 보이는 이제 예전에 어디서 멈췄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멈춘 게 현재 멈춘 게 아니라 막 한 달 전, 2달 전 멈췄던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로 했을 때. 막상 들어가면은 화면이 그 화면이 아닌 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그 카카오톡으로 이게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랑 대화해서 이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가로로 보다가 다시 카카오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멀티태스킹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카카오톡이 진짜 3달 전에 보던 그 대화창이랑 일자 표시도 남아 있고 막 그래요. 뭔가 이상한 마지막으로 그게 가로로 봤을 때 화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로일 때 저장이 따로 되고 세로일 때 저장이 따로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앱을 껐다 켜도 옛날에 그게 뭔가 남아 있고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1인가 뭐 .2 업데이트 되면서 그게 고쳐진 줄 알았는데 원래 보이던 형상은 없었지만 그게 또 다른 데서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지호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더 옛날 거인지 좀 이상한. 가로로 제일 많이 쓰는 앱은 유튜브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기록이 제일 잘 보이는 것도 카카오톡이긴 하니까 약간 지금 카카오 제일 현재 거 보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에서 진짜다. 그쵸. 여자친구랑 얘기한 건데 되게 옛날 거고 1이 남아 있어. 옛날 얘기죠. 그쵸. 이상하죠. 이거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이죠. 완전 몇 달 전 거지 않아요? 이거 들어가 보면 알 거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언젠지 기억나거든요. 이거를 대사를 기억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 보세요. 심지어 들어가면 그 카톡방도 아니야. 다른 카톡방이고. 그쵸. 완전 달라요.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일주일 전 거예요. 일주일 전. 생각보다 옛날은 아닌데 그래도 17일이니까 한 8일 전인 거죠. 제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그게 저장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진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나랑 얘기하던 그 저희 아는 친구 이나 있잖아요. 아니 유튜브를 보다가 넘겼는데 나 뭐 카톡이 와 있네 해서 눌렀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다시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작은 멀티텍스트 보니까 너무 옛날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와. 근데 한 번도 그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카톡 확인한 적 많을 텐데 그거 되게 발견하려면 observative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여서 약간 힘든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 쪽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약간 버그라기보다는 좀 디테일인데 그거를 눈치채니까 애플 입장에서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좀 이렇게 무심하고 별로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주는 대로 쓰고 이러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편할 텐데. 근데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만약에 다시 세로로 하죠? 그럼 또 안 나타나요. 가로로 쓰고 있다가만 그럴 때 나타나고 이게 제 생각에는 애플이 그 홈 화면이 가로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세로로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가로 멀티태스킹 화면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버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앱 끄고 저는 사실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거의 다 말했어요. 아이폰 관련된 거는 더 없는 것 같은데 말하다 보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사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생각나긴 했거든요. 아이폰 조금 좋습니다. 더 얘기해볼까요? 전 나머지 다 맥북이에요. 저는 좀 많이 남아있는데 에어드랍이거든요. 에어드랍이 또 확실히 버그가 좀 있어요. 그 아이폰끼리 에어드랍도 문제가 좀 있고 조금 파일 용량이 커지면 에어드랍이 그냥 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상대방 기계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모르겠어요. 설정은 다 맞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그냥 락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 뭐 포토스 앱을 껐다 켰다 하다 보면 또 다시 그 상대방이 뜨는 경우가 있고 이게 떠도 안 보내지는 경우가 돌다가 그냥 눌렀는데 그냥 waiting 한데 뭐 received accept 할 거냐 안 뜰 때도 있고 에어드랍이 될 때는 너무 편하지만 가끔 솔직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옛날에는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고 어제 제가 또 발견한 건데 이 연락처에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말고도 뭐 이메일 주소나 집 번호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번 안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까지 추가를 하면 그 이메일에 제가 지메일을 쓰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 연락처에 제 이메일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지메일 주소를. 그래서 에어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뭘 보내려고 하는데 에어드랍에 제 연락처가 뜨기는 하는데 제가 아이폰에 설정해 놓은 그 프사가 뜨지 않고 지메일에 연동돼 있는 프사가 뜨고 그리고 아예 밑에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 주소가 뜨는 거예요. 에어드랍에.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냥 되겠지 하는데 그것도 누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어드랍 해당 목록에 떠 있어요. 원래 프로필은 안 뜨고 원래 애플 그건 안 뜨고 네, 원래 제 애플 그건 안 뜨고 지메일 프로필이 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내 계정 그 사람 본인 계정이면 그거 프사를 가져와다가 그 뜨는 건 알겠지만 이건 내 계정인데 상대방 핸드폰에 프사까지 뜨고 하는 게 뭐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치기만 해도 뜨긴 하거든요. 지메일도 로그인하기 전에 그 프사가 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가능하다 한데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세그웨이가 있긴 한데 에어드랍이 어떤 기준으로 그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이름이 뜨는지 가끔씩 그냥 누구누구의 맞아요. 아이폰이라고 뜨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약간 언어 설정에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연락처에 추가돼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해놓은 딱 제 이름이 뜰 때 있는데 어쩔 때는 제가 설정해놓은 애플 아이디 프사가 없고 분명히 연락처에 있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가끔씩 이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아이폰.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이 사람 그것도 잘못 보내고 하는데 다른 이상한 사람한테 보내고 그쵸. 그런 적 있어요. 에어드랍이 맞아요. 에어드랍은 진짜 애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고 그니까 100% reliability였는데 USB 꼽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 보낼 때도 있잖아요. 제 폰에서 찍은 영상을 저는 영상 편집할 때 올릴 때 이제 제일 편한 게 에어드랍이니까 보내는데
확실히 아까 하정이 말했던 것처럼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어쩌겠어. 그러다가 한 번에 막 빠바바방 가버릴 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저는 가끔씩 2번 막 여러 번 하면 그 다 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뜰 때도 저는 지오스 아이폰이라고 뜨는데 제 거에는 그 사람들은 그 제가 저장해 놓은 그 푸사가 뜨고 제가 저장해 놓은 아이메시지 프로파일이 뜨고 그래서 그것도 좀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지고 저는 거의 대부분 지오스 아이폰이라고 뜨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거랑 좀 바뀌어요 상황마다.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게 페이스타임이 엄청 꼬여 있어요. 그게 한번 중간에 번호가 제 여자친구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번호가 바뀌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메일도 등록을 제가 해놨고 원래 번호도 있고 미국 번호도 있으니까 애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 이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막 근데 심지어 이 아이메시지랑 페이스타임을 컴퓨터로 그러니까 맥에서 하면은 더 꼬이는 게 있거든요. 막 어떤 메시지는 뜨고 어떤 메시지는 안 뜨고. 맞아요. 알림이 안 와. 알림이 그냥 페이스타임도 안 뜨고 페이스타임 기록에도 맥에서 뜨는 기록이랑 아이폰에서 뜨는 기록이랑 다르고 메시지도 뜨는 기록이랑 여기서 오는 거랑 달라요. 맞아요. 저 그래서 컴퓨터에서 메시지 하는 거는 포기했어요. 저 들어가서 설정 다 눌러놨거든요. 그 이메일 연동도 다 해놓고 샌드 리시트 그것도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건 안 뜨고 이래가지고 그 원래는 그냥 기본 SMS 문자도 맥에서 뜰 수 있게 그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메시지 앱 맥에서는 꺼놓습니다. 그거 저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거 경험한 게 있는데 원래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외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번호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 번호랑 그 번호를 제가 그냥 연락처에 추가하면 바로 그 페이스타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처가 이게 2개 있고 좀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그게 있으면 메시지 앱에서도 이 연락처를 이걸로 뭐 업데이트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게 떠요. 그걸 하면 또 뭔가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 다른 사람으로 약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번호는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아예 다른 번호인 거죠. 그래서 괄호로 해놔가지고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인 친구 연락할 때 그걸로 이용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메시지가 꼬여가지고 파란 메시지랑 막 초록 메시지랑 섞여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아예 다 삭제하고 연락처 삭제하고 다시 깔았어요. 다시 하니까 다시 해서 저도 분리했던가 미국 번호 이제 돌았으니까 안 쓰니까 미국 번호 지워버리고 그냥 한국 번호만 해서 어떻게 하니까 지금은 또 된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헷갈리고 실수로 잘못해서 막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다가 실수로 그냥 페이스타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화상 통화 걸면은 또 돈 나가니까 또 그것도 헷갈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버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냥 너무 잘 안 되고 특히 저는 방금 막 그렇게 관리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꼬이고 뭔가 이게 막 메시지가 엉키고 제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막 사진도 제가 워낙 이게 기록으로 막 많다 보니까 정리가 돼 있는 게 좋아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 너무 스트레스 받죠. 빡이 칩니다. 스트레스 받죠. 에어드랍 아까 제가 지금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제 지우한테 보내잖아요. 그쵸. 제가 드라이브에 올리잖아요. 그거 에어드랍 보내는 거 저 포기했어요. 왜냐면 영상이 크면 그냥 중간에 끊기고 그리고 이거 핸드폰을 가만히 두지 않으면 다른 걸 하다 보면 에어드랍이 중단돼요. 그리고 뭐 락도 걸면 갑자기 중단될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이제 그냥 연결해서 하는데 연결해서 하는 것도 포토스 앱가 그거 이따가 맥 OS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맥 OS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짚고 가고 싶은 아직 많이 남았나요? 아이폰 버그? 4개 남았어요. 4개. 막 근데 엄청 막 메이저한 애들은 아니죠. 나머지는 이거 나머지는 짤짤한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하기. 이거 짜잘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애플 생태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거를 맞아요. 찍는데 이제 영상을 찍으려면은 여러 가지 확인하고 이제 딱 이렇게 레코드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뜰 때가 있는 거예요. 얘가 10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했던 애한테는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한 번 안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또 이제 알려주면은 그 와이파이가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지우고 다시 공유해주기를 하면은 그땐 또 안 떠. 그러니까 자꾸 이거 뭐 무슨 원리로 되는 거지? 이걸 영상을 찍어야지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안 뜨면은 또 이거를 추천해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바로 안 뜨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할 때마다 제 핸드폰에 계속 그쵸, 뜨면 그것도 곤란하죠. 곤란하잖아요. 이게 사실 연락처에 없어도 그게 되더라고요. 누가 연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거 약간 또 웃긴 얘기 또 생각난 게 생각났는데 있어요? 웃긴 얘기 생각났는데 해도 돼요? 먼저 하세요. 네. 저희 수업에 이제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 있는 사람들 연락처가 이렇게 있었어서 그 사람들의 그 단톡방을 파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수업 단톡방 이게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니까 수업들 내용 같은 걸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따라락 해가지고 제가 연락처에 넣어놓고 지우거든요.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지우는데 그 사람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연락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같이 송도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앉아서 맥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아는 사람이 거기 주변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화면이 계속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김철수 씨가 연결하려고 하는데 와이파이 연결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실 인사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연결해주면 얼마나 크리피하겠어요. 그리고 연락처 왜 저장해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군가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해줘가지고 나 누군지도 뭐 이름 독특하니까 알 수는 있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번 떴을 때 약간 고민했어요. 혹시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나 때문에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연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진짜로. 그래서 막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컴퓨터 막 확인해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긴 했는데 그 제가 차는 없는데 그 소카나 그린카를 빌려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폰을 그 이제 차량이랑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데 카플레이도 버그가 좀 있어서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카플레이 진짜 좋아요. 근데 무선이 되는 차량은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건 이제 또 추가로 또 애플 카플레이가 되려면 또 한 기능이고 그 무선으로 되려면 또 한 기능이 추가되는 거라서 그 지원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 한 번 제가 탄 차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 핸드폰이 아직 연결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그 한 번 등록돼 있었던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통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 목소리가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 진짜 운전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누구누구의 아이폰이 뭐 연결됐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종이 빌린 차에 그 차를 예전에 연결했던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 핸드폰이 연결이 됐다고 자동으로 연결된 거죠. 왜냐면 원래는 그게 카플레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자기 차 탔을 때 그냥 무선으로 한번 연결했으면 내가 차를 탔으니까 그쵸. 자동으로 연결해라 이건데 이건 이제 차량을 서로 나눠 쓰는 거니까 그 기록을 지우고 가지 않았으면 지나가다가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소름이다. 저녁 9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래서 막 길거리 보면서 누구지 하면서 그 통화 소리도 막 서로 약간 이게 안 들리니까. 근데 그게 저도 정확히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는 그 통화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아이폰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하다가 이게 맥으로도 넘어와서 통화를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아요. 그게 맥이 사실 통신사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폰을 거쳐서 아이폰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통화가 갑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오프가 된 것 같은 그쵸. 자동차로 핸드오프가 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된 거죠. 제가 이쪽을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와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가만히 두다가 이제 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다시 민폐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들어가서
등록돼 있었던 기계들 다 삭제하긴 했는데 진짜 소름 돋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공용 컴퓨터나 뭐 만약에 차를 빌릴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 공용 장비에다가 제 걸 연결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고 시크릿 모드 아닌 거는 다 지우고 그런 거 되게 맞아요. 예민한 편인데 이제 그걸 안 해놓으시면은 그런 일이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것도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게 같은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게 그렇죠. 아무튼 네. 와이파이 비번 얘기하다가 네, 이게 비번이 제 거 기계끼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폰에 맞아요. 있는데 맥에다가 하고 싶은데 계속 그냥 돌다가 그냥 와이파이 패스워드 쉐어링 failed 이래가지고 세 개 남았나요? 네. 다음 거는 이제 이건 솔직히 디오가 또 뭐 생각나는 그쵸. 게 있으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용서해줄 수 있는 버그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그래도 워낙 아이폰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영상 재생하는 게 엄청난 버거운 그거잖아요. 그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게 사실상 프로세싱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갤러리에서 제가 최근에 그냥 클라이밍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찍게 돼서 핸드폰에 지금 그쵸.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빨리 넘기고 스크러빙도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촬영하면서도 가끔씩 3시간을 멈추지 않고 찍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이걸 너무 잘해요. 3시간 그냥 딱 한 파일로 남아있고 삼성은 아직도 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기가로 끊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찍다가 이렇게 넘어가. 네, 찍다가 넘어가나. 근데 아이폰은 진짜 딱 한 파일로 돼 있고 그거를 그냥 눌러서 바로 재생을 해도 바로 재생이 되고 스크럽을 샥 이거 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타임라인. 그걸 아무리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쫙 딱 늘어나고 쓱 하고 그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사실 we take it for granted, right? 근데 이게 그쵸. 원래는 구리려면 엄청 구릴 수도 있죠. 막 신경 안 쓰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컴퓨터에서도 영상 같은 거 재생하다가 그 재생 플레이어가 좋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특히 4K 영상이면 컴퓨터가 이제 먹통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안 그러는데 한 100번 중에 2-3번 정도 가끔 이거 하다가 밑에 경고가 뜨더라고요. 엑스클레이션 포인트 동그라미가 이렇게 뜨면서 영상이 재생되다가 그냥 검정 화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영상 어떻게 됐지 이렇게 놀랄 수 있는데 그 영상이 지워진 건 아니고 촬영이 중간에 끊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재생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다가 그래서 가끔씩 플레이백에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그 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는 엄청난 거라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저는 살짝 덧붙이자면은 버그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또 제 전공이자 그거니까 UI 문제인데 이 영상 긴 거를 자르는 그거 있잖아요. 노란색 이거 나와가지고 나 이거 뭔지 알아. 해서 근데 그게 잘 만든 것 같으면서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 불편해요. 이렇게 꾹 누르고 왜냐하면 또 이게 엄청 긴 거를 보통 짧게 만드니까 맞아요. 어디서부터 할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쭈르륵 확인을 하고 재생을 눌러서 어디인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미니를 쓰고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하는지랑 어디서 끝나는지를 확인하고 재생을 누르는 거랑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디로 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한 영상이 있으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가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해서 재생 헤드를 뒤로 넘기려고 하면 이 노란색이 움직여버리고 그게 진짜 짜증나서 그걸 좀 더 이거를 손잡이를 더 크게 해준다던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재생 헤드 컨트롤 만들어주던가. UI 문제죠 이건 결국에 이건 UI 문제죠. 버그라기보다는 UI 문제인데 저 정확히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쵸, 클라이밍 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옐로 헤드를 이렇게 옮기면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내가 옐로 헤드를 잡고 당기는 건 줄 알았는데 플레이백 헤드를 당기고 이렇게 있다가 맞아. 잘린 거예요 영상이. 그 빠기치고 그리고 잘랐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보려고 재생을 하고 싶은데 이 플레이백 헤드랑 자르는 헤드랑 붙어 있으면
플레이백 헤드만 이렇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아, 맞아, 재생을 맞아, 좀 맞아. 하고 자꾸 그럼 얘를 건들까봐 뭐 이거 한번 건드리면 다시 잘리고 막 그래서 그리고 섬세하게 이 플레이 위치를 옮기려고 꾹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확 늘어나버려. 확 늘어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 확 다시. 늘어나서 정확하게 딱딱딱 자르는 건 진짜 잘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쵸. 이게 그러니까 섬세하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이면은 이제 오래 누른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확 펼쳐버져 버리고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이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영상을 사실 편집을 하면 이렇게 다시 엑스포트 하는 게 맞는데 영상 원본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자르기도 크롭도 할 수 있고 맞아. 뭐 길이도 할 수 있고 색보정도 진짜 빨리 되는 거 아세요? 진짜 영상 긴 거도 색보정 몇 번 누르면 약간 프로세싱 하는 게 느껴지는데 거의 바로 내가 했던 게 한 번 안에 사진 편집하듯이 빠르게 맞아 되는 게 사진 편집하듯이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음. 사실상 영상 작업해본 사람들 아는데 색보정 하나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전체 영상에 엑스포트가 되는 게 엄청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빌트인으로 그 편집기 있는 것은 웬만한 건 제가 용서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이폰 프로세싱 파워가 워낙 이제 비슷한 가격대 스마트폰 중에서도 뛰어나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해요. 사실 유튜브 하고 카카오톡 하면은 사실 그게 체감이 별로 안 되는데 그거 딱 긴 영상 편집하는 게 진짜 사진처럼 그냥 딱 해놓고 크롭한 다음에 이제 엑스포트 하게 하면은 이게 뜨뜨뜨뜨 돌아가서 금방 되는 거. 그게 아마 그것도 사실 업데이트 된 지 한 1, 2년 정도? maybe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딱 됐을 때 와 프로세싱 파워가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라는 리액션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영상 그냥 플렉스죠. 앞뒤 진짜 플렉스죠. 진짜 솔직히 플렉스죠. 사람들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네, 그건 플렉스죠. 영상 앞뒤 조금 자르는 거는 맥북에서 하는 것보다 아이폰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맥북에서 하려면 뭐 못하지 퀵타임에서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근데 결국에 영상을 불러왔다가 조금 잘랐다가 다시 세이브해서 해서 렌더링 돌려서 이랬는데 아이폰에서 그냥 진짜 사진 조금 크롭한 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때 조금 어느 정도 M1 프로세서가 나오는 그러니까 foreshadowing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했죠. 아이폰으로 이 정도가 가능하면은 이 기반으로 만든 M1이나 이제 맥에 들어가는 칩셋은 성능이 좀 괜찮지 않을까? 막 이 정도만 해주면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M1이 나오면서. 좋습니다. 저 마지막 2개 있는데 이거 2개 네. 연관이 돼 있는데 아까 지호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페이스 아이디를 가끔씩 그러니까 시리가 이거 하려면 뭐 풀어야 됩니다. 잠금 해제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씩 이게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뭔가 페이스 아이디를 가리거나 뭐 막 하면 이게 확실히 패턴이 있긴 해요. 완전 그냥 네. 버그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패턴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내가 비번 페이스 아이디가 계속 틀린 것도 아니고 비번을 계속 틀린 것도 아닌데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하려면 그 패스코드를 쳐야 된다라고 그게 뜰 때가 있어요. In order to enable Face ID, you need to type in your passcode. 그러니까 Face ID로 결국에 안 풀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도. 근데 이게 내가 뭐 계속 틀려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원래 그러잖아요. 뭐 Face ID 계속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패스코드를 계속 틀리면 그 약간 아이폰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Face ID 열리기 바란데 안 열리고 패스코드 치라고 할 때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완벽하게 분석을 못 하긴 했어요. 저는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애플워치를 쓰고 애플워치로 열리는 거를 모드를 해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되게 잘 된다 싶었는데 한번 보안 업데이트를 왜냐하면 너무 쉽게 열린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워치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놨으면은 워치를 네, 인식해서 그쵸. 여는 거라 사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다른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고 제가 워치를 옆에 차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좀 보안 업데이트를 하더니 이제 내가 해도 안 열리는 상태가 된 거 같아요. 뭐가 설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밖에서는 거의 이제 그냥 비밀번호 누르는데 이제 사실 저는 좀 그런 거에 이제 패러노이드가 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저도 싫어했는데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사실 마지막 버그가 그거거든요. 그 비번을 칠 때 얘가 약간 먹통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6자리 다 쳤는데 5자리밖에 안 먹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짜증나요. 그러면 계속 틀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는 맞게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오기 전에도 막 다시 이게 어쩔 때 그러는 거지. 왜냐면 그 계산기 앱에 비슷한 버그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계산기를 막 빨리 두드리다 보면 그 몇 개 중간에 인식이 안 돼가지고 뭐 그 산수를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아니어도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딜레이를 안 주면 그런 거인데 이게 약간 지금 패스코드가 그래요. 보통 그냥 빨리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호 옛날 영상이 생각날 정도로 그 잠금하면 딜레이 있는 것처럼 패스코드 손가락을 입력하는데 이 딜레이를 안 주면 바로바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빡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끔씩 그냥 제가 성급해가지고 좀 잘 이게 드드드드드드 이러면은 5개만 들어가져 있고 그러면은 또 다시 해야 돼. 어차피 이거 다 지울 수 없으니까 리셋하는 게 빠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0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다시 딱 채웠는데 다시 첫 자리부터 시작했는데 0이 한 번 더 눌려가지고 이미 한 자리가 채워져 있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5자리밖에 안 눌렀는데 갑자기 다시 틀렸다고 드드드 나오면서 또 다시 하라 그러고 그런 적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버그가 아니라 그냥 좀 제가 손을 잘못 누르거나 좀 인식률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버그일 수도 있어요. 지호가 생각하는 게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버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버그인데 내가 내 손가락이 너무 내가 문제인가? 저는 옛날에 또, 애플이 그랬잖아요. 그 와이파이 신호 5S였나? 네가 잘못 잡는 거라고. 그건 또 진짜 저세상 리액션이긴 한데. 근데 네. 아무튼 비밀번호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은 지문 인식은 남들 앞에서 해도 제 지문 인식을 하는 걸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 손가락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인데 비밀번호는 자세히 잘 보면은 보이잖아요. 뭐가 눌리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저 버스 지하철에서 다 보여요. 그니까요. 저 맨날 봐요. 그니까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을 때도 많아요. 그냥 코앞에서 이렇게 만원 지하철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되게 안전 불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핸드폰 자주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 핸드폰 막 손에 아무리 붙이고 산다고 하지만 핸드폰 항상 잡고 있을 수 없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카페 같은 데서 핸드폰으로 자리 잡고 이러는데 그거 가져가서 그리고 핸드폰에서 결제 같은 거 너무 쉬워요. 그냥 그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 안 되면 요즘 그냥 핸드폰 비밀번호 넣으면 결제되는 것도 많잖아요. 한번 페이스 아이디 딱 떴다가 얼굴 인식 안 되면은 그 핸드폰 비밀번호 비번 치라고 비번 치는 그걸로 하면 진짜 생각했을 때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막 카카오페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핸드폰 지금 가져가가지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지갑에서 막 100만 원, 1000만 원 다 빼갈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다 빼갈 수 있어요. 그냥 CCTV 하나만 돌려놔도 그날 비번 따갈 수 있는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그 페이스 아이디가 될 때는 비번 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진짜 더 위험한 거는 그 비밀번호를 다른 계좌 같은데 돌려 쓰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거든요. 그게 충분히 많죠. 저는 그래서 제 아이폰은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맞아요. 해놔요, 저도 그래가지고 다른 거에 안 쓰는 이런 걸로 무조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그냥 0000으로 바꿔놓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밖에서 너무 페이스 아이디를 쓰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에 의의를 두려고. 전 너무 불편해가지고 심지어 그냥 꺼놓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잠금 화면만 푸는 거지 다른 거에서는 어차피 다시 치라고 나와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번 그냥 잠금하고 풀 때마다 이게 너무 구시대 그거인 것 같아요. 삼성도 옛날 거도 눈 인식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눈만 인식하고 풀리는. 저 예전에 쓰던 핸드폰 있는데. 저 S8 플러스 썼었거든요. 그때 홍채 인식 있었는데 홍채 인식 좋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인식하는 거니까. 지금 써요. 제 친구들 아직 S8 쓰는 친구 있는데 그냥 눈 하면서 가끔 안 될 때 있긴 한데 근데 그게 그 비밀번호보다 나은 것 같아서 이게 사실 그게 정답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정답인데 삼성도 애플은 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삼성도 지금 좀 버린 지 좀 돼가지고 좀만 더 오래 잡고 안 하는 있었으면 거예요.
아 제발 그냥 마스크 썼을 때도 페이스 아이디가 좀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진짜 레딧에서 진짜 몇 시간을 보내봤거든요. 그 마스크를 끼고도 페이스 아이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근데 한때 그게 유행하긴 마스크 했거든요. 한쪽 쓰고 이렇게 등록한 예, 다음에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막혔을 그리고- 것 같아요. 그건 한 2년 전에 나온 거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거 하면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한 번 재등록하면 등록돼 있었던 그 은행 앱들이나 결제 같은 거 페이스 아이디 쓰는 거를 다 다시 등록해야 돼요. 맞아. 그 바꾸면 그래서 다 설정해야 돼서 그게 좀 짜증나고 이거 솔직히 그리고 심지어 너무- 그 페이스 아이디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밀번호 같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딥러닝이 들어가잖아요. 그 최적화하는 이것도 한 번 맞아요. 틀렸다가 다시 내 얼굴이 맞으면은 아까 그것도 너 얼굴이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그럼 업데이트 좀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폰 처음 샀을 때 페이스 아이디 처음 쓰셨을 때도 그거 뜨잖아요. 막 한 3달 정도 기다려야지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 막 그런 식으로 맞아요. 되는데 코로나 초기에 그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알고리즘에 악영향을 끼쳐서 얘를 더 멍청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긴급하게 애플 쪽에서 수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결국에 아무리 보안이 세도 결국에는 유저가 쓰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이 핸드폰이란 거는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이걸 편리하게 쓰게 쓸 수 있냐에 그게 포인트지. 지문 인식에서 애플에서 끝까지 그 고집내는 게 페이스 아이디가 그만큼 더 superior하다 해서 계속 고집내는데 솔직히 진짜 100번 중에 99번은 마스크만 아니면 더 편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책상 옆에 있을 때 이때는 너무 불편해요. 페이스 아이디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페이스 아이디 솔직히 아이패드에도 페이스 아이디 들어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가로로 많이 쓰니까 가로로 인식되고 뒤집어서도 인식되잖아요. 근데 왜 아이폰에서는 그거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고 아이폰 솔직히 안 뭐 이렇게 돼요. 돌려서는 모르겠지만 옆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을 때도 안 되잖아요. 페이스 아이디를 조금 더 왜 아이패드에서 되는 걸 여기다가 안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구조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딱 화면에 놓고 한 요 정도에서만 됐어도 좋겠어요. 그냥 한 90도 각도에서 핸드폰을 바닥에다 놓고 대충 이렇게 확인할 때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화가 나는 게 이전에는 터치 아이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극찬을 받고 완벽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없애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화가 이게 불편한 게 확실히 있으니까 화가 근데 전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전 터치 아이디 못 써요. 손가락 습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문이 너무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비밀번호 넣는 것도 제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손가락 끝에가 완전 이게 무뎌져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각질 날리고 이래가지고 인식 잘 안 될 때도 되게 많고 지문이 일주일마다 그거 바뀌어요. 좀 지문이 네.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바뀌는 게 너무 싫어서 손바닥을 해놓 그러니까 손바닥 쪽 엄지 손가락을 해놓으면은 바뀌니까 좀 더 밑에. 여기나 그래서 아, 근데 거의 피부 위치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좀 신기한데 혓바닥도 되고 막 강아지도 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제 맥북은 제가 예전에 쇼츠 한번 올렸었는데 여기 맞아요. 이렇게 터치.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위쪽 마디로 등록을 해놨어요. 매번 손가락이 바뀌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지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문제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어요. 터치 아이디로 바꿔줘라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저는 제가 못 쓰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치 아이디를 훨씬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너무 빠르고 편했으니까 솔직히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빠르고 편하고 완벽하고 아이폰처럼 이게 동작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지금 현재 아이폰처럼 동작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올리는 순간 풀리면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니까. 인정. 아무튼 지금 저희가 저희 녹화가 1시간 15분 했는데 이제 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의 조금 지칠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맥에 대한 좋습니다. 불평을 다음 뭐죠? 저희 보통 뭐라고 부르죠? 파트 2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좋습니다. 있습니다.